네, 문장 쓰기와 관련해서 미리 예고했던 것 한번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쓸 때 발음 표현과 관련된 것입니다. 퀴즈 풀듯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혼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잘못 쓰인 게 있는 것을 찾아서 바로 잡아보자 하는 거죠. 맞춤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문법에 어긋난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비에 젖은 담배는 구겨져서 불이 붙지 않았다. 담배가 불이 붙지 않은 거죠. 비에 젖은 담배는 구겨졌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불이 붙지 않은 것은 담배가 비에 젖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담배의 상태는 이렇게 구겨져 있기도 하고 또 젖어 있기도 했는데요. 불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구겨졌기 때문이 아니고 비에 젖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굳이 쓰자면 담배는 비에 젖어 있었고 구겨져 있었다. 비에 젖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구겨진 담배는 비에 젖어서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겠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철수는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열쇠는 쉽게 따지지 않았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죠. 방문을 열려고 할 때나 급하게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할 때나 요즘은 자동차가 스마트키가 돼서 열쇠를 꽂아서 이렇게 문을 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상황을 보면 철수는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열쇠는 쉽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열쇠는 자물쇠와 열쇠가 짝을 이루죠. 그 자물쇠는 이렇게 잠그는 것이고 열쇠는 그곳에 넣어서 이제 자물쇠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자물쇠를 잠그고 또 필요할 때는 자물쇠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밀어 넣은 건 맞는데 자물쇠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세 번째, 한 무리의 물고기들은 화살처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화살처럼 물고기가 헤엄을 치려면 그야말로 로켓처럼 슉 날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물고기들이 쫙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이게 헤엄을 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선을 그리지 않으면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기보다는 이리저리 막 뒤섞이면서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틀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살처럼 자유롭게 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비유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거죠. 자유로운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이 화살처럼 이라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좋겠죠. 물고기들이 화살처럼 이렇게 곱게 헤엄치고 있었다. 이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살처럼 자유롭게는 조금은 이 글 쓴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는 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장애물 없이 샥 날아가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니까 화살처럼이 조금 적절하지 않게 쓰인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시험 발표 후 얼마 동안은 기쁨으로 뭘 할지도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근데요. 시험 결과가 발표난 뒤에 얼마 동안은 좀 뭐 아마 시험 결과가 좋았나 보죠. 기뻤다는 거죠. 기쁨으로 아주 기뻤고 그래서 뭘 할지도 해야 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문장이 한 개의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결합을 한 건데요. 결합을 했는데 문법적으로 이제 어색한 부분이 생긴 거죠. 기쁨으로 뭘 할지도 몰랐다.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러겠죠. 뭘 할지도 없었다는 아니니까 뭘 할지도 몰랐고 해야 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처럼 쓰면 뭘 할지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 뭘 할 일도 없었다라는 문장이 어색하니까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시험 발표 후 얼마 동안은 기쁨으로 뭘 할지도 몰랐고 또한 해야 할 일도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는 전시회장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우유로 빚은 듯 맑은 조각이었다. 전시회장에서 어떤 관람객들의 눈길 혹은 나의 눈길을 끈 작품은 우유로 빚은 듯 맑은 조각이었다. 상상이 되죠. 아주 맑은 조각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맑았다면 투명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요. 우유로 빚으면 그렇게 맑게 조각상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죠. 우유는 맑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랑 우유 두 개를 뭐 잔에 따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유는 맑다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얼음으로 빚은 듯 맑았다라든지 뭐 수정으로 빚은 듯 수정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얼음으로 뭐 유리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글을 쓴 사람,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를 더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이 붙지 않은 이유는 젖었기 때문이니까 젖었기 때문에 그 열쇠는로 여는 것이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니까 그리고 화살처럼 자유롭기는 적절하지 않겠다. 뭘 할지도 몰랐고 우유로 빚은 듯 맑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 표현이다. 잘못 쓰인 문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화장지가 공장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그것을 공장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판매한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화장지가 라고 했으니까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같은 문장으로 하면 화장지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 뭐 공장이 사장을 판다거나 뭐 이렇게 화장지가 판매원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 제임스가 입고 있는 버버리 코트는 바람을 맞아 세차게 흩날리고 있었다. 이게 맞춤법상으로는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맞춤법이 아니니까요. 제임스의 어떤 버버리 코트가 바람을 맞아서 세차게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코트가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그려지죠. 충분히 누구나 이제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차게 날리고 있는 거였겠죠. 근데 이제 흩날린다고 하는 것은 흩어지면서 날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버리 코트가 막 흩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특별한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뭐 괴기 영화 같은 그런 게 아니라면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이런 것이 흩날린다의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벚꽃이 한창 피고 있는 시절인데요. 바람이 샥 불 때
반짝이는 그 꽃잎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흩날린다 라고 하죠. 코트가 흩날리기는 좀 어렵다, 그죠? 세 번째, 빠르고 큰 폭의 변화는 정신적인 혼란을 동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변화가 혼란을 동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빠르고 큰 폭의 변화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변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빠르고 큰 폭의 변화는 적절하지 않겠다. 그죠? 큰 폭의 변화 이렇게 했다면 큰 폭의 변화는 정신적인 혼란을 동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빠르고 큰 폭의 변화, 빠르고가 변화를 수식하지 못하니까요. 큰 폭의 변화처럼 빠른 변화, 큰 폭의 변화, 빠른 변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빠르게 이루어진 혹은 큰 폭의 변화, 그렇죠? 문법적으로 두 개가 결합될 때 이것은 변화를 수식하는 말들이 수식하는 말이 빠름하고 큰 폭의 두 개인데 큰 폭의 이런 적절한 관형어죠. 관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빠르고가 변화를 꾸미기에는 적절한 형식이 아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던 것, 뭘 할지도 없었다. 해야 할 일도 없었다 해서 뭘 할지도 부분이 없었다와 연결될 수 없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듯이 이 문장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철수 기자의 뒤로 가파르게 솟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다.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다.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가파르게 솟았다 라고 할 때 이 가파르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덕길이 가팔랐다, 경사가 급했다 이런 정도로 가파르다 라고 쓰니까요.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런 건물을 묘사하기에는 가파르다라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영은 블라우스의 손목을 걷으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주 아름다운 풍경, 그러니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마 이 글 쓴 사람이 의도했던 장면은 그런 편안하고도 아주 아름답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실제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은 블라우스의 손목을 걷으며 미소 지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블라우스가 옷이라고 보면 옷에 소매를 걷었겠죠. 소매를 걷으면서 미소를 짓는 거랑 손목을 걷으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면 이건 어쩌면 약간 괴기스러운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블라우스의 소매를 걷으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세 번째 그룹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사람들 많은 도시를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재밌는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하고자 했는 것이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도시, 대도시를 다녀보면 좋겠다는 건지를 독자들로 봐서는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자기가 의도했는 것을 한 가지로 해야겠죠. 인구가 많은 도시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이렇게 바꾸면 독자들이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리는 그런 문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보면
시내의 광장에서 장발의 기타를 든 사내가 절규하듯 외쳤다. 광장에서 장발의 기타를 든 사내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러니까 시내의 광장에 장발의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는 기타를 들고 있었다. 그 사내가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다. 뭐 그 얘기겠죠. 그렇다면 시내 광장에서 기타를 든 사내가 기타를 든 장발의 사내가 절규하듯 외쳤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처럼 쓰면 장발의 기타를 든 사내가 되니까 기타에 머리카락이 아주 길게 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이건 뭐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세 번째, 굵은 계란, 싱싱한 계란, 공장 직송 계란이 2,000원에 판매합니다. 이게 또 앞에서 봤던 화장지랑 같은 건데요. 계란이 판매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팔고 있으니까 굵은 계란, 싱싱한 계란,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농장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포장은 또 공장에서 했다면 뭐 공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는 계란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계란이 판매합니다. 적절하지 않겠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죠. 그리고 자연을 복종하지는 않으니까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누나는 모범생이며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특별히 틀린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누나는 모범생이며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두 개가 별 관련이 없는 것을 한 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누나는 모범생이고 뭐 형은 장학생이라든지 그죠? 누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개 문장으로 결합해서 보여주는 게 독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독자와의 어떤 의사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거나 오류 유형이 다른 것을 한번 골라보자. 앞에서 봤던 것들인데요. 허겁지겁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열쇠가 따지지 않았다. 자물쇠가 따지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에어컨 버튼을 눌렀지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에어컨의 뭐 리모컨 버튼 혹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뭐 파워 버튼을 눌렀지만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으니까 오류가 생긴 것이고요. 목이 말라 콜라 병을 따려고 했지만 병이 따지지 않았다. 영희는 실을 밀어 넣었지만 실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목이 말라 콜라 병을 따려고 했지만 뚜껑이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죠. 이게 아마 실을 밀어 넣었지만 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바늘구멍에 실을 끼려고 할 때라든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무엇이라는 게 빠져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억니은 뒤끝과는 달리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문장이다 하는 거죠. 그 기억니은 뒤것이 어떤 오류의 유형으로 같은 것이 되겠다. 비에 젖은 담배는 구겨져서 불이 붙지 않았다. 비에 젖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던 것을 구겨졌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로 잘못 표현한 문장의 유형이다.
차가운 바닥에서 잔 나는 키가 작아서 입이 돌아갔다. 나는 키가 작긴 하지만 하고 키가 작은데 찬바닥에서 잤기 때문에 입이 돌아갔다. 이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라고 보니까요. 상사에게 꾸중은 들은 나는 바빠서 집에 갈 수 없었다. 바빠서 집에 못 갔는데 바빠서 못 간 것하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것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바람이 빠진 공은 미끄러워서 바운드가 잘 되지 않았다. 미끄럽기 때문에 바운드가 잘 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잘 튀어오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이 기역, 니은, 리얼과는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었다. 박물관에 아름다운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 박물관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 호텔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우리 고객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과를 제공하겠죠. 야생화 난 관상식물 해외 수입 식물 대량 도매합니다. 이 경우는 뭐 조사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야생화와 난 관상식물 해외 수입 식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도매합니다. 그렇게 한 거니까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문장이네요.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읽어내는데 약간의 어떤 에너지는 더 많이 소비가 되긴 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오류는 보이지 않는 그와는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도 한다. 이별은 우리를 성숙하게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경찰은 범인을 잡기도 한다. 경찰은 범인을 당하기도 한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죠. 경찰은 범인에게 당하기도 하는 거니까 경찰은 범인을 잡기도 한다. 그리고 경찰은 범인에게 당하기도 한다. 물론 이건 뭐 현실에서는 조금 뭐 곤란한 문제긴 하지만 문법적인 문장 수련으로 볼 때 두 개가 스스로가 경찰은 범인을 잡기도 한다. 범인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면 연결이 어려우니까 어류가 있는 문장이죠. 나는 회사에 가기 위해 양복과 구두를 신었다. 구두를 신을 수는 있지만 양복을 신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이건 회사에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이렇게 하겠죠. 양복은 신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생략하면 안 되겠다. 그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도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 생명을 앗아가죠. 화재도 앗아가는가? 이건 또 적절하지 않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생명도 앗아간다. 그러니까 화재도 앗아간다는 의도대로 쓴 게 아니라면 이것은 스스로를 생략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도 한다. 성숙하게도 한다. 한다라는 것이 슬프게도 한다. 성숙하게도 한다. 둘 다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기억은 오류 문장이 아니다. 그죠? 니은, 디귿, 리을이 스스로와 목적어 혹은 뭐 문법적인 관계가 오류 하나에서 오류가 생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숲속 깊은 곳의 옹달샘이 낙동강의 발원지다. 그 숲속 깊은 곳의 옹달샘이 낙동강의 발원지다. 산에서 근육질의 도끼를 든 남자가 나무를 베고 있다. 남자가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그 남자는 근육질이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있다. 근데 근육질의 도끼를 이렇게 얘기하면 도끼가 근육이 대단한 것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됐죠. 산에서 도끼를 든 근육질의 남자가 나무를 베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주말에 들렀던 서점에서 최근 나온 황선배의 출판사 책을 보았다. 최근 나온 황선배의 출판사책. 황선배가 아마 황모 선배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출판사에서 최근에 책을 냈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지금과 같은 문장으로 한다면 서점에서 최근 나온 황선배 선배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나온 것의 의미니까요. 그것도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이 되었죠. 주말에 들렀던 서점에서 최근 황선배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았다. 황선배의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사냥꾼이 꼬리가 큰 도토리를 먹고 있던 다람쥐를 잡았다. 이거는 사냥꾼이 다람쥐를 잡은 거죠. 그 다람쥐가 꼬리가 길고 꼬리가 크고 그 다람쥐가 그 당시에 도토리를 먹고 있었다. 그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의도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죠. 꼬리가 큰 도토리. 도토리의 꼬리가 크다는 거죠. 도토리에 특별한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토리에 꼬리가 크게 붙어 있는 그런 도토리를 먹고 있던 다람쥐를 잡은 게 되니까요. 좋은 표현은 아니겠다. 내 의도와 좀 다르게 표현이 된 문장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그룹입니다. 올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를 여행할 것이다. 올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를 여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 여러 관광지를 여행할 것이다. 두 개의 의미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죠.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죠? 거북이들은 많은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온다. 거북이들이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온다. 돈이 많은 금고를 털다 보면 부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금고를 털다 보면 컴퓨터가 많은 PC방을 가면 게임하기 편하다.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 PC방에 가면 게임방에 가면 게임하기 편하다. 당연하죠. 컴퓨터가 많은 PC방 그리고 돈이 많은 금고.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건 뭐 영화에서 그냥 금고 트리범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돈이 많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다 보면 부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교육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예문 같네요. 영화에서 그냥 재미삼아 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돈이 많은 금고. 거북이들이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건 뭐 거북이들이 많다는 것으로 의미가 해석되지는 않으니까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매끄러운 문장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기억은 올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를 여러 관광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기억이 니언디그 리얼과는 좀 다른 유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문장들의 어떤 오류 유형들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에는 뭐 문법이나 맞춤법이 적절할지
읽게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최근에는 뭐 기계의 도움으로 뭐 사전 찾아보면 또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만, 맞춤법은 혹시 모르면 또 찾아보고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되, 문장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한 개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만드는데요. 그 문장을 만들 때 내가 의도한 바와 같이 되도록, 독자들도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장면으로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